네, 안녕하세요. 저는 SK 실더스의 이큐스트 랩에서 최신 취약점 연구를 하고 있는 김세용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시간이라 그런지 많이들 가셨네요. 네, 저는 이번에 발표드릴 내용은 AI 관련해서 보안적인 이슈 사항과 그리고 AI의 보안 위협 그리고 AI를 가지고 보안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했던 저희의 연구 결과와 그리고 앞으로의 활용 방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AI 등장과 변화 쪽에서는 최초에 1950년대에 알렌 튜링이라는 사람이 기계에 지능이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가지고 어떤 AI의 개념을 만들었는데 사람과 컴퓨터와 두 명을 놓고 대화를 했을 때 어떤 A와 B 중에서 어떤 부분이 컴퓨터인지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테스트가 통과되었다라는 걸로 어떤 대화를 가지고 기계에 지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부터 AI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하드웨어적인 제한 때문에 발전을 못하고 있다가 현재는 하드웨어 제한이 풀리면서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해서 최근에 알파고가 이슈가 됐었고요. 그 이후에 더욱 발전을 해서 생성형 AI인 저희 모두 아시는 챗GPT 같은 서비스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생성형 AI는 지금 대화형뿐만 아니라 예전에 예측했었던 뭐 이미지라던가 그림이라던가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 생성을 해주는 단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I가 발전함에 따라서 보안 위협도 더 커지고 있는데요. 비전문가가 챗GPT를 통해서 해킹 툴을 만들어서 뭐 공격을 한다. 혹은 뭐 저기 사기 GPT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 프로드 GPT라고 해가지고 다크웹에서 채팅 봇을 통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어떤 AI이고요. 그리고 웜GPT라는 것도 윤리적 제한이 풀려 있는 어떤 해킹을 위한 공격을 할 수 있는 챗봇입니다. 이런 채팅 봇들이 생기면서 흔히 스크립트 키디, 툴 키디라고 불리는 어떤 기술력이 없는 그냥 해커들의 공격도 예전에 비해서 단순히 만들어져 있는 어떤 해킹 툴을 사용하는 것에서 뭐 좀 더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는 공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웜GPT를 활용해서 악성 코드를 개발을 해줘라고 했을 때 웜GPT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개발을 해줘라고 했을 때 별도의 윤리적인 제한 없이 악성 코드를 개발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AI 보안 위협에는 AI의 모델 자체에 대한 위협과 AI 서비스에 대한 위협이 있는데 AI 모델 위협에 대표적으로 이제 네 가지 위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피 공격이라고 해서 입력 데이터 변조를 통해서 결과 조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위쪽에 보시면 펭귄 사진이 있는데 펭귄 사진을 AI에게 물어봤을 때는 펭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여기 펭귄에다가 저렇게 주황색 점 하나만 찍으면 저걸 펭귄으로 인식을 못하고 강아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결과물을 도출을 시키는 겁니다. 원 픽셀 어텔이라고 해서 좀 화질이 안 좋은 사진인데 강아지 사진에다가 가운데다가 흰색 점 하나를 찍으면 AI가 고양이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실생활에서 만약에 악용이 된다고 한다면 AI 자동차를 자율주행하는 자동차 같은 경우에 뭐 표지판을 인식을 해서 시속 50km까지만 밟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임의로 악의적으로 해당 표지판을 훼손을 해서 AI가 인식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면 뭐 시속 100km로 인식을 할 경우에 과속이 되어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공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출 공격인데 추출 공격은 어떤 챗GPT의 GPT라는 모델은 해당 회사의 자산이고 공개되어 있지 않은 모델인데 거기다가 수없이 많은 입력값과 출력값을 수집을 해서 공개되어 있는 다른 모델에다가 입력값과 출력값을 학습을 계속해서 시키게 된다면 그 사실 자산으로 비공개되어 있는 어떤 모델에 대해서 비슷하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학습을 많이 시킬수록 점점 더 원본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비공개 AI 모델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한
그거를 어떻게 복사까지는 아니고 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모델을 추출한다고 해서 추출 공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추론 공격이라고 하는데 학습 데이터 추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학습을 시킬 때에 어떤 개인 정보라던가 학습 데이터의 원본 데이터는 질의를 통해서 알아낼 수가 없는 게 보통인데 교묘하게 질문을 바꾸거나 혹은 강요를 해서 혹은 협박을 해서 프롬프트를 잘 만들어서 실제 안에 있는 개인 정보라던가 중요 정보들을 추출을 시킬 수 있는 공격입니다. 이 공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있던 국내 모 챗봇에서 농협 계좌 이렇게 계속해서 프롬프트를 질의를 날렸더니 저장되어 있는 어떤 사람의 실제 이름과 농협 계좌를 나왔던 사고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독 공격인데 중독 공격은 AI 모델에 학습을 시킬 때 학습 데이터가 오염이 돼서 결과물이 잘못 나오게 되는 공격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걔는 고양이야 라고 하면은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된 학습 데이터 걔는 고양이가 맞다 라고 학습을 시키게 된다면 그럼 결과물이 걔는 고양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AI로 자율주행하는 자동차 다시 예시를 들자면 빨간불은 차가 멈춰야 돼 라고 하는 어떤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오염된 데이터를 가지고 빨간불에도 차는 이동을 하는 거야 라고 학습을 시키게 된다면 신호등이 빨간불이 된다고 하더라도 차가 그냥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겠죠. 이런 식의 모델 자체에 대한 위협이 있고 다음은 AI 서비스는 해당 모델을 가지고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에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위협들입니다. 프롬프트 인젝션은 악의적인 질문을 통해서 정책을 우회하는 공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뭐 된 프롬프트라고 해가지고 흔히 챗GPT 탈옥이라고 하는 어떤 공격 방법입니다. 챗GPT 같은 경우에는 어떤 윤리적인 행위를 벗어나서 뭐 어떤 해킹에 대한 정보를 요청을 하거나 혹은 폭력적이거나 욕설을 요구할 경우에는 오픈AI의 정책과 그리고 윤리적인 제한 때문에 해당 답변을 회피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된 프롬프트라거나 혹은 다른 어떤 탈옥 프롬프트 인젝션을 통해서 해당 정책을 우회를 해서 공격하는 방법 혹은 뭐 악성 코드 이런 것까지 뭐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감 정보 유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델 자체에 있는 어떤 학습되어 있는 데이터를 추출을 하는 게 아니라 챗GPT를 예를 들자면은 거기에 이제 로그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인 정보들 그리고 결제를 하기 위해서 등록되는 카드와 그리고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왼쪽에 이제 쭉 대화 내역이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대화 내역, 대화 로그를 훔쳐봐서 거기에 있는 어떤 중요 정보들을 유출시키는 그런 공격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두 가지는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공격들인데 별도의 개발 지식이 없더라도 악성 코드를 생성해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뭐 사기 GPT라던가 아니면 웜 GPT 같은 걸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생성을 해서 악성 코드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어떤 방법이고요. 다음 딥페이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음성 같은 거를 이제 임의로 만들어서 요즘에는 음성이 해당 사용자 사람의 음성이 20초 정도만 있어도 그 사람의 목소리로 임의의 어떤 문장을 말하는 그런 음성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을 때는 목소리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둘만 알고 있는 어떤 정보를 물어봐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뭐 경찰청에서 이렇게 뭐 공익 광고를 낸 적도 있고요. 밑에 있는 이그젠플 내용은 블랙햇 레퍼런스 이제 2023에서 블랙햇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내용인데 회피 공격의 일환으로 요즘에는 GPT가 어떤 걸 검색을 해달라고 하면은 본인이 모르는 것도 다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서 그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오늘 서울 날씨 알려줘라고 하면은 서울 날씨를 다른 데서 이제 검색을 해오게 되는데 그 날씨 사이트에다가 어떤 악의적인 공격에 대한 구문을 넣게 된다면 여기에 있는 거는 뭐 사용자의 이름을 알아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공격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답변을 하고 나서 피싱 사이트로 클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은 이런 거 쭉 물어보다가 자세한 정보를 아시려면은 뭐 모모 사이트로 클릭을 해서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피싱 공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네, 올해 나왔었고요. 네, 다음은 이거 AI 모델 중독 공격 시나리오인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오염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식으로 오염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다 세 가지 다 오염을 시키는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걸 보시면 오염된 학습 데이터셋을 생성을 해서 공개되어 있는 학습 데이터셋을 이제 모델을 개발하시고 학습을 시킬 때 많이 갖다 쓰시는데 거기다가 학습 데이터를 오염시킨 걸 올립니다. 그러면은 별도의 검증이 없이 그냥 그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된다면 모델이 망가지게 될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뭐 이유는 잘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은 평범한 이미지인데 그 이미지를 AI한테 학습을 시키면 모델이 파괴된다라는 발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다 어떻게 오염을 시키는지에 대한 방법이고요. 다음은 이제 AI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을 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네, 최초에 피해자는 이제 내부 직원이 내부의 대외비가 되는 자료들을 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해당 내용이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왼쪽에 쭉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공격자는 해당 웹사이트 챗GPT 웹사이트의 어떤 취약점 혹은 뭐 권한 탈취를 가지고 다른 사용자의 그 채팅 로그를 확인을 합니다. 그 로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의 어떤 대회비나 중요 정보를 가지고 질문을 했다라고 한다면 공격자는 그 다수의 채팅 로그들을 수집을 해서 해당 회사의 어떤 중요 정보를 탈취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악성 코드를 개발을 하는데 공격자는 개발을 전혀 모르더라도 GPT한테 혹은 악성 GPT, 웜 GPT나 프로드 GPT 같은 거에 악성 코드를 생성해줘라고 하면은 원하는 목적대로, 원하는 의도대로 행위를 작동을 하는 그런 악성 코드를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뭐 정확하게 개발 지식이 없더라도 이거 해봤는데 안 되는데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해줘 하면 또 코드도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공격할 수 있는 악성 코드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악성 코드를 가지고 네, 배포를 해서 감염을 시켜서 주요 정보를 탈취를 하거나 혹은 랜섬웨어 같은 걸 생성을 해서 만들어서 피해를 입히는 그런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AI를 가지고 이런 이제 보안에 이제 공격에도 사용이 되지만 보안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이제 LLM이라고 해서 LLM 모델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뭐 엄청나게 큰 파라미터를 가진 인공신경망으로 이제 인공어뿐만 아니라 자연어까지 처리를 잘 하게 돼서 챗GPT 같은 경우에는 코드를 분석을 해주고 그리고 원하는 코드를 생성을 해주는 거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질문을 할 때도 저희가 어떤 포맷에 맞춰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한테 물어보듯이 대화하듯이 아무렇게나 그냥 편하게 질문을 해도 알아서 이해를 해서 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네, 답변을 주는 거 그리고 맥락이해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 검색을 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검색을 한번 하고 두 번째 검색을 한번 하면 앞에 거랑 전혀 관계없이 매 질문에 대해서 새로운 답변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LLM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했던 질문과 답변에 대한 어떤 맥락을 기억을 다 하고 있다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 질문을 할 때 앞에서 대답을 했었던 내용을 연관을 지어서 네,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보 보안에 있어서 같이 활용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는 연구를 해봤고요. 실제로 이 LLM을 가지고 보안 서비스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시큐리티 코파일럿 그리고 구글에서는 시큐리티 AI 워크벤치 같은 걸로 지금 클라우드에서 인프라 쪽에서 활용을 하려고 발표를 했고 실제로 뭐 한다고 했습니다. 네, 저희가 연구한 항목들은 크게 네 가지 분야에서 연구를 했었는데 시큐어 코딩과 시나리오 모의 해킹 그리고 모바일 앱 분석, 악성 코드 분석 네 가지 분야에서 연구를 해봤고요. 시큐어 코딩은 이제 개발을 하실 때 미리 보안 취약점, 보안 약점을 막기 위해서 그런 보안적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코딩을 하는 방법이고 챗GPT에게는 이제 일단 기능을 개발을 하고 나서 그 해당 코드를 GPT한테 주고 여기에 있는 취약점 식별을 하고 이걸 막기 위한 보안 코드를 제공해 줄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느 정도의 효율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는지를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모의 해킹은 흔히 펜테스트라고 하는 침투 테스트인데요. 이거는 실제 해커가
공격하는 상황과 유사하게 시뮬레이션을 해서 내부에 있는 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진행을 하는 모의 해킹 방법입니다. 이 시나리오 모의 해킹 같은 경우에는 챗GPT에게 나는 어디를 대상으로 공격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내가 공격을 해야 될까를 물어봤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과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했었고요. 모바일 앱 분석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앱에 대한 어떤 취약점을 식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연구를 했습니다. 악성 코드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악성 코드를 이제 챗GPT 같은 경우에도 파일 업로드가 가능해서요. 악성 코드를 올렸을 때 해당 악성 코드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고 그리고 그 악성 코드에 대한 어떤 특징이나 패턴을 찾을 수가 있는지 동작 방식을 확인하는 여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시큐어 코딩인데요. 여기는 예시는 이제 자바로 작성되어 있는 웹 개발을 한 부분에 있어서 SQL 인젝션,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SQL 인젝션 공격에 대해서 코드를 줬을 때 제대로 챗GPT가 취약점을 식별을 하고 그리고 시큐어 코딩을 할 수 있는 샘플 코드까지 주는 예시 화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SQL 인젝션이나 뭐 CSRF, SSRF,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등 주요 취약점 10개 항목에 대해서 나름 괜찮은 결과를 뽑아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바뿐만 아니라 파이썬이라던가 노드.js, PHP 등 다양한 언어에 있어서도 시큐어 코딩이 가능하겠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계점이 분명 존재했는데 길이가 긴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 파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시큐어 코딩 한 거라고 해서 샘플 코드를 주는 게 실제로는 취약한 코드를 주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직 분석이 복잡한 경우에 뭐 어느 정도의 로직 분석, 뭐 함수 따라가고 뭐 컨트롤러 서비스 따라가고 이 정도는 가능한데 엄청 복잡하고 긴 코드에 있어서의 로직 분석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취약한 조치 코드가 나오더라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만들어줘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요청을 하면은 뭐 잘 되는 경우들도 있긴 했었습니다. 다음은 시나리오 모의 해킹인데 시나리오 어떤 침투 테스트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가정하에 챗GPT에게 공격자의 IP 그리고 공격할 대상에 대한 IP 그리고 그 공격 대상에 대한 IP 대역을 제공을 해주고 요거는 내가 해킹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윤리적인 제한 때문에 GPT가 대답을 안 해줍니다. 하지만 나는 이거 보안성 검토 때문에 침투 테스트를 할 거야라고 요청을 하게 된다면 친절하게 다 알려주게 되는데 최초에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뭐 칼리 리눅스 설치하는 것부터 도구에 대한 커맨드 어떤 순서대로 내가 침투를 하겠다라는 내용까지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커맨드대로 날려보고 그리고 실행한 결과를 다시 한번 챗GPT에게 전달을 하면은 그 나온 결과를 분석해서 다음 커맨드를 다시 제공을 해줍니다. 이 순서대로 따라서 커맨드만 계속 날리고 결과 다시 돌려주고 분석하고 커맨드 받고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면 실제 서버 침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고 나서 대역대를 주게 된다면 이 이후에 뭐 레터럴 무브먼트 뭐 그 주변에 있는 다른 PC까지 2차 공격을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까지 잘 제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는 상황을 좀 저희가 잘 주긴 해야 되는데 그런 시나리오 생성을 해주고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을 해서 2차 침투도 가능하고 뭐 이런 공격에 대한 어떤 옵션까지 잘 정해서 주는데 이제 작업의 단계가 늘어날수록 점점 이제 위에 있는 걸 까먹게 돼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동작하지 않는 명령들을 제시를 할 경우들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해보고 나서 이 명령어는 동작이 안 되는데 라고 다시 결과를 줄 경우에는 그러면 또 해당되는 어떤 맞는 공격 방법을 제시를 해주긴 했었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앱 분석인데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K 앱 파일을 챗GPT에 업로드를 해서 이제 분석을 해달라고 하면은 APK 파일 자체를 분석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APK를 받고 나서 어떤 식으로 디컴파일을 해서 어떤 파일에 무슨 정보가 있으니 추가적인 정보를 나에게 주면은 분석을 해주겠다라는 어떤 가이드를 제시를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디컴파일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챗GPT에게 뭐 스말리 코드든 어떤 자바 코드든 다시 전달을 하게 된다면 해당 부분에 있는 코드가 어떤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게 되고,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뭐 이 부분을 뭐 우회를 하고 싶어, 스크립트를 짜줘, 혹은 코드 패치를 해줘,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게 된다면 해당 부분에 있어서 뭐 후킹 코드라던가 혹은 패치된 코드 패치된 어떤 코드를 제공을 받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 보시면은 뭐 루팅이나 타로 가이드 같은 걸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같은 경우에는 안에 있는 부분을 분석을 해서 뭐 디버깅이 가능하다, 혹은 뭐 보안적으로 취약하게 설정된 부분이 있다 정도까지는 취약점을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모바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프리다라는 동적 도구를 이용하기 할 때 그 후킹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강점이 보였고요. 근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뒤에 나올 이제 악성 코드도 마찬가지긴 한데 동적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길이의 한계 때문에 코드가 너무 길거나 혹은 파일이 너무 크거나 할 경우에는 분석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악성 코드 분석 쪽에서 활용하는 걸 봤는데, 여기 있는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모텟이라는 악성 코드를 챗GPT에게 이제 전달을 해서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 건지 분석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해당 부분은 이제 처음에 이제 바이너리를 전달했을 때는 뭐 이 파일은 이런 식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으니 뭐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나에게 추가 정보를 달라라는 가이드를 줬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디컴파일을 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전달을 했더니, 이거는 뭐 비주얼 베이직 관련되어 있는 스크립트고, 이 부분은 뭐 다른 악성 코드를 다시 다운받아 가지고 하는 드로퍼다라는 어떤 정보를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악성 코드에서 활용한다고 한다면 뭐 코드 뭐 어셈블리 코드라던가 혹은 뭐 리버싱 툴을 이용한 수도 코드 같은 거에 대한 작동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분석 정도의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마찬가지로 악성 코드도 동적 분석이 중요한 분야이기도 하고, 외부 도구에 대한 접근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안 영역에서 챗GPT를 사용할 경우에는 뭐 제목에는 뭐 챗GPT가 보안 전문가를 대체할 수 있냐 뭐 이랬지만 사실은 그 정도까지 가는 데는 아직 멀었고요. 그냥 초중급 정도의 활용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냥 지원 보조 도구의 역할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큐어 코딩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코드가 진짜로 시큐어 코딩이 된 건지 아니면 취약한 코드를 준 건지 그런 코드 분석을 다시 해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안 지식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시나리오 모의 기능 같은 경우에도 뭐 명령어 자체만 본다고 한다면 공격은 성공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이 공격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시스템의 장애라던가 혹은 그 외적으로 고려돼야 할 상황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이드는 그냥 공격 가이드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안적인 지식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바일 앱 분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앱이 용량이 크기 때문에 분석을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을 사람이 먼저 판별을 해서 그 해당 부분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미 여기에서부터 어느 정도의 개발 지식이나 보안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간단한 기초적인 분석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악성 코드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이제 소스 코드가 오픈이 되어 있거나 혹은 뭐 알려진 악성 코드에 대해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악성 코드들이 대부분 난독화 혹은 뭐 패킹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바이너리 자체를 올린다고 해서 실무에서는 사용하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활용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전문성을 이용해서 보안 지식이 좀 있는 상태에서 프롬프트 어떤 명령어를 내릴 때 질문을 되게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줘야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오는 결과물에 대해서 맹신하지 말고 틀린 결과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을 해서 다시 재질문을 하거나 혹은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챗GPT에다 의존하지 말고 그냥 분석을 하거나 어떤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냥 보조 도구 정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진단 도구를 같이 사용을 해서 커버를 하면 되는데,
가까이 보시면 시큐어 코딩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시큐어 코딩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취약점 항목마다 찾아가 가지고 직접 보고 그 코딩에 대해서 문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이런 작업이 필요하게 되는데 챗GPT가 주는 샘플 코드 가지고 어떤 코딩에 대한 시간이 좀 절약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모이에킹 같은 경우에도 공격 도구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공격 도구를 사용하기 위한 옵션을 어떤 걸 줘야 되는지, 이 도구는 어떤 건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걸 구글링해서 매번 찾는 것보다 이 챗GPT가 만들어준 어떤 옵션에서 제가 살짝 수정만 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업무 효율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바일 앱 분석 같은 경우에는 앱을 분석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어떤 스크립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공격 스크립트라던가 혹은 필요한 부분에 있는 어떤 로직 분석에 있어서 국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만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도 바이너리 특징 파악이라던가 일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실무하시는 분께 여쭤보니까 챗GPT를 잘 안 쓰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직접 하시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여기는 이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어떤 AI 서비스를 활용하고 추후에 이제 AI 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구축해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프라이빗 AI 구축에 있어서 외부 자원을 사용한다라는 거는 이제 챗GPT에 이미 밖에 있는 AI를 사용해서 뭔가를 서비스를 만들게 되신다면은 거기에서 회사 내부 정보라든가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을 할 경우에 이 데이터들이 다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서비스들이 대부분 뭐 바드라던가 그 챗GPT의 API를 가지고 이제 2차적인 개발을 통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자체적인 LLM 모델을 개발을 하셔서 학습을 시켜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 그리고 외부 자원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플러그인이나 라이브러리 같은 거는 뭐 중국에서 만든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것보다는 신뢰 가능한 출처에서 사용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학습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요 정보나 개인 정보는 학습을 안 시키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뭐 차등 프라이버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비식별화를 거쳐서 개인 정보가 학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중독 공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지만 학습 데이터에 대한 걸 학습을 시키기 전에 검증을 꼭 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이상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